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강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시대를 바꿔서 조선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 건국과 국가 기틀의 마련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의 왕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정답으로 걸리거나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초기의 국가 체제를 어떻게 다져나갔는지 그게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못 잡으셨다 그러면은 조선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헤매게 됩니다.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 출제율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흐름만 좀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죠. 명예, 천령, 이북 땅을 요구하자 채영, 요동정벌, 안 된다 사불가론, 그래도 보내버리죠. 그러면서 이성계를 비롯한 인물들이 말머리를 돌리는 위화도 해군으로 정치와 군사를 틀어지고요.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과전법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마저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조선 건국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여기는 흐름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는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의 초기의 왕들인데요. 조선을 오픈한 건 누굽니까?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태조 이성계. 그런데 웃긴 게 이성계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성계를 가지고 우리 고려 말에 황삼대첩이라는 큰 승리가 있었잖아요. 왜구로 무찔렀던. 그거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조선을 건국하였다. 요 정도로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잡아야 되냐? 정도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도전은 시험에 단독 인물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판소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정도전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정도전이 도대체 어떤 걸 주장을 했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신진사대부입니다.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널리 외쳤던 거고요. 그리고 정도전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정치를 할 때 누가? 신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아이돌? 제가 또 예전에 또 이 아이돌 덕후지 않습니까? 아이돌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나름 아이돌 1세대입니다. 제가 아재예요. 제때 제일 인기 많았던 아이돌 넘버1, 넘버2가 SES 그리고 핑클입니다. 이 그룹을 보게 되면요. SES에는 바다라는 멤버가, 그 다음에 핑클에서는 지금 또 뮤지컬 배우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이 옥주현이라는 이 두 명의 가수가 한 5분짜리 노래로 치면은 한 3분, 4분을 자기가 노래를 다 불러요. 그런데 인기는 제일 없습니다. 인기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 얘기 무슨 말이냐? 조선이란 나라가 오픈되고 나서요. 거기에 있는 각종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모든 걸 세팅한 건 정도전이에요. 근데 건국했던 인물은 누구냐? 바로 이성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성계는 비주얼 담당이에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주얼 담당입니다. 실제 일은 여기가 다 아는 거고요. 이성계는 고려 말에 미친 듯이 쳐들어오는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전쟁 영웅, 당시 민중들의 영웅이 됩니다. 인기가 폭발적인 거예요.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오픈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뒤에는 이런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다 세팅을 했던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정도전은 그러면 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냐? 이거예요. 본인이 고려 말에 거지 깽깽 같은 왕들도 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봤을 때 그 전에 여러 왕들도 봤을 때 왕은 지금으로 치면 랜덤 뽑기와도 같습니다. 또는 로또 복권과도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똑똑한 왕이 오르면 참 좋겠죠. 근데 랜덤이잖아요. 무조건 첫 번째 아들이 왕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아들이 희대의 멍텅구리 바보라도 왕위에 오를 서열이 되면 그냥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너무 랜덤틱합니다. 만에 하나 바보 멍텅구리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게 되면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똑똑한 왕이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왕은 랜덤이지만 어쩔 수 없이 뭐 바꿀 수도 없고 이랬지만 신하는 아니다. 똘똘한 신하는 훌륭한 과거 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한다면 끊임없이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똘똘한 신하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된다면 왕이 바보 멍텅구리로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도전이 주장했던 재상 중심의 정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담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조선경국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책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시잡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교의 씨앗은 잡스럽고 변태 같은 거다. 성리학의 사회잖아요. 정도전 대표적인 성리학자입니다. 조선이 성리학의 사회가 딱 되면서 스님들과 이론적으로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 배틀이 붙었을 때 승리를 거두기 위한 이론적인 근거나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대거나. 그때 사용되는 게 이 책이에요. 정도전의 불시잡변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를 들어서 성리학자랑 스님이 말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리학자는 필요 없어요. 이 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책 딱 꺼내놓고 저쪽에서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반박을 하면은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시잡변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경제문감이라는 또 책을 쓰십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앞에 뭐 사료가 다 있고 마지막에 책 이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전은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결국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요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끝!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PPT로 가보겠습니다. PPT로 돌아가시게 되면 재상 중심의 정치, 조선경국전, 불시잡변, 경제문감, 그리고 이방원에게 피살됐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 바로 태종 이방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방원 쪽으로 가시게 되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있는 것들 몇 개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겠죠.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방원의 내용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서 또 조선의 왕이 되어줘야죠. 딴따라단 딴따라단 딴 딴따라단 딴따라단 딴 마치 검은 옷에 이걸 입으면 항상 느끼지만 무슨 저승사자 같습니다. 그러면 뚝뚝뚝뚝 판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우리는 태종 이방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방원을 볼 때 뭘 하셔야 되냐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방원은 원래 왕이 될 차례인데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안 될 건데 억지로 왕이 오른 거예요. 왕이 원래 될 게 아닌데 본인의 힘으로 억지로 왕이 올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차례 억지로 두 차례 자기 동생 형들을 죽이면서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오른 게 바로 이방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왕이 오른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한능검이 끝나는 그날까지 모든 왕들의 내구조 속에 1순위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왕권 강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왕은 본인의 왕의 힘을 강화시킬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왕이 오른 왕들은 그런 왕권 강화에 더욱더 집착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냐? 그 정책을 찾아내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두 차례 왕자의 난은 왜 일어났냐? 이성계가요. 본인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방석이를 왕위에 앉히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방원이 분노 폭발하는 거예요. 막내애는 차라리 자기 친형제면 또 몰라.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거고요. 이때 방석이가 또 세자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도전은 막내를 또 미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도전의 입장에서는 똘똘하고 강력한 왕권을 원하는 이방원이 왕에 오르면 본인이 꿈꿨던 재상 중심의 정치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어린 나이를 가진 이 막내가 왕에 오르면 재상 중심으로 자기가 꿈꾸던 정치를 하기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었는데 결국 이방원이 왕에 올랐잖아요. 정도전은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러면 돌아와서 이 태종은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신하부터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육조 직계제예요. 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이방원의 태종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되는 거고 또 오답 선지로도 오답이 아니고 또 정답 제시문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가시면 is king, 왕이 있고요. 왕 아래에
의정부라는 부서가 있고 그 밑에 육조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의정부라는 부서는 조선 최고의 부서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삼정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조선시대 관직을 말해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요, 관직은 딱 3명밖에 안 나와요. 3개밖에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100%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거 3개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우리나라 넘버1, 넘버2, 넘버3예요. 이 3명의 삼영감탱이, 바로 삼정승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의정부라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의정부라는 부서의 삼정승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면 육조에 넘겨요. 육조는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각각 맡은 역할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고 이 길은 여기서 해야 되겠네. 넘겨주면 거기서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육조 직제제는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요. 에드윌에서 불이 났대요. 불이야 에드윌에서 불이 났죠. 육조에 알립니다. 깜놀한 우리 육조. 불? 삼년감탱이 큰일 났어요. 응? 에드윌에서 불이 났대요. 어떡합니까? 당황하지 마라. 에드윌의 자랑거리인 코딱지만한 화장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부를 거라. 아하? 빨리 물을 거라. 그리고 의정부에서 전하, 에드윌에서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단 화장실에 있는 물을 가지고 불을 끄라고 했습니다. 잘했다. 소방관도 투입하래. 요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조 직계제와 다릅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의정부를 한번 거쳐서 의정부의 삼영감탱이 삼정승이 글을 주고받는 게 의정부 서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조 직계제는 뭐냐? 불이 났죠. 어떡해요. 그러면 어떡해? 알았어, 기다려봐. 그러면서 전하, 에드윌에 불이 났답니다. 그래? 화장실에 있는 물, 소방관을 투입해라. 이게 바로 육조 직계제예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육조 직계제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의정부 쌩까고 육조에서 다이렉트, 직접 개통으로 다이렉트로 왕에게로 쏘고 왕에게 지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싶으면 이 2개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육조 직계제죠. 어디 시나 주제. 내가 보지도 않은 것들을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조치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억지로 왕에 올랐던 누구? 태종 이방원가, 조금 이따 배우는 누구? 자기 조카를 죽이고 왕에 올랐던 수양대군 세조. 둘은 육조 직계제를 채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육조 직계제는 왕권 강화와 관련 있다라는 거. 요거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하들을 일단 올가매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뭘 하냐? 이방원 문제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고 제시문으로 제일 잘 들어가는 원투죠. 원투. 바로 호패법입니다.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집집마다 남자라면 무조건 패를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노비든 양반이든 할 거 없이 싹 다 패를 차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호패법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라면 무조건 차고 다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노동력을 증발하고 징수할 수 있을 거고요. 남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 이거 판단이 바로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또 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방원 태종이 시작했었던 호패법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억울하면 북을 치라라는 신문고를 만들었던 게 이방원 때 일이에요. 그리고 이방원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또 뭘까요? 본인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2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에 올랐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내가 또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본인이 개인의 병사를 가지고 왕에 올랐잖아요. 사병 혁파, 사병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하니까 여러분들은 심화를 또 하시니까 아셔야 되는 건데, 조금 있다가 이 부서를 배울 거예요. 사간원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왕이 바보 같은 명령을 내리거나 어떤 명령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깔 수 있는 애들이에요. 고려시대 때 낭사와 같은 애들인데 이 사간원 같은 경우를 독립시켜버립니다. 왜? 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왕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애들이에요. 비판을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얘를 독립시켜버려요. 선생님,
독립시키면 이 얘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들도 봐요. 왕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지 뭐 까든지 뭐 칭찬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예 독립시켜버립니다. 떼버려서 저기 멀리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비판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방원은 본인의 왕권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화사 때 따로 배울 거예요. 태종 이방원 때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라는 지금 남아있는 세계 지도 중에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가 이 이방원 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자소라는 걸 만들어서 책을 막 찍어내고요. 이때 또 활자 글자를 하나 만듭니다. 아주 개 같은 글자라는, 여기 아니에요. 미안해요. 개 같은 글자라는 개미자. 개미자라는 글자를 만드는데 요거도 태종 이방원 때 있었던 일이고 그가 했던 건데 문화사 때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은 정치사를 완벽하게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방원의 업적 다 잡아드렸고 PPT로 가볼게요. 지우고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 왕자의 난, 육조직계제, 사관원 독립, 사병협파, 호패법, 신문고 요거는 다시 문화사 때 다시 설명할 거지만 이런 것들 주자소, 개미자, 혼일강리역, 대국도 지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요것도 봐야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거를 그냥 줘버려요. 요거를 가, 요거를 나. 가와 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일단 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6조에서 지금 다이렉트 개통, 직접 개통으로 바로 쏘잖아요. 6조 직계제입니다. 이거는 의정부를 한번 거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의정부에서 글을 주고받는 의정부 서사제다라는 거. 이걸 시행했던 거는 누굽니까? 이방원 때 시행되었다. 정답.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있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으로 가볼게요. 세종대왕은 업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업적이요. 다음 강의 때도 조금 나올 거고 그 다음 강의 때도 조금 나올 거예요. 잘 잡으셔야 되는데 출제율이 가장 높은 왕이기도 하죠. 워낙 업적이 많다 보니. 그럼 옆으로 가볼게요. 판서로 잡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을 일단 얘기를 하려면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자, 세종은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방원을 보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신하를 못 밟아서 안달이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시나요? 뭐 유명한 뭐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인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좋아하는 위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저는 저의 아버지를 진짜 존경해요. 아버지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저도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결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 정말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뭐 건강 때문에 안 그러시긴 하는데 예전에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버지께서 맨날 먹고 어떻게 새벽에 오는 거예요. 새벽 한 3, 4시쯤에 문을 두드립니다. 두둥둥둥 벨을 띵띵띵띵띵띵 여보 나 왔죠 열어줘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할까요? 그래 자기는 또 술을 먹고 왔냐고. 그렇게 술이 주면 술독에 빠져 살아라고.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여보 그러면서 아버지가 열쇠를 이렇게 문 열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못 열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파트가 전부 다 비번이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열쇠예요. 열쇠로 돌리고 땡겨야 되는데 이걸 놓고 땡기면 어떻게 되면 혹시나 바로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는 게 있어요. 새벽에는 이걸 걸어버려요. 그러면 땡기면 이게 걸린 것 때문에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반쯤 열려요. 그럼 아버지가 여보 나 좀 들어보내줘. 알라뷰 사랑해요 여보. 그러면 어머니께서 마지못해 열어줘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한 일주일 정도 자숙의 기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 또 갑자기 또 술을 먹고 또 새벽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벽 4시쯤에 여보 내가 왔죠 열어줘요. 그러면 또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그래 자기는 술이 그렇게 좋냐고 평생 술독에 빠져 살아라. 이번엔 더 분노 폭발. 아예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얄짤없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옆에 집에서 난리가 나요. 그 좀 그만하시지.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옆집 때문에 마지못해 아버지께서 들어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의 또 치명적인 또 결함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사가 있어요. 주사가 뭐냐? 그렇게 뽀뽀를 해요.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 정체불명 입술이 막 쑥 나의 입술을 덮칩니다. 봤더니 아버지예요.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뭔가 내 혀를 뭐 감는 게 있어요. 그래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그 정도로 또 불효막심만 또 불효전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불효였으면 아버지를 발로 빵 찼을 거예요. 참았습니다. 그거를 대학생 때까지 겪었던 거예요. 그럼 자, 이런 과정을 한 몇 년 겪고 나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술을 먹을 수 있는 대학생이 됐을 때 설마 제가 좋았어. 드디어 나는 이제 술을 먹을 수가 있어. 술을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술꾼이 되겠어요. 이럴까요? 제가 사실은 술자리를 좋아하긴 해요. 술자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장담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취할 때까지 마셔본 적은 없습니다. 왜? 취하면 아버지와 같은 주사, 뽀뽀를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좀 세상에 뽀뽀한다? 잘못하면 끌려갑니다. 깜빵 생활이에요. 강사 은퇴입니다. 큰일 나요. 그런 건데 또 웃긴 거는 아버지께서도 정말 대단하시긴 한 게 술을 아무리 취해도요. 저와 제 동생 혁이한테는 뽀뽀를 해요. 사랑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 아버지를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 똘똘하고 아주 훌륭한 신하들을 왜 못 밟아서 안달이지? 훌륭한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는 반대로 갑니다. 제가 술을 크게 안 먹는 것처럼. 그러면 세종대왕은 어떤 정책을 펼치냐? 신하들과 얘기를 주고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집현전이라는 걸 세종대왕 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 집현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컨셉을 아셔야 돼요. 그냥 뭐 한글을 창제했다 이게 아니라 이 집현전은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도서관 가시면은 간판에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도서관. 거기에 집현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가보셔서 아시죠?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신하들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이 들어옵니다. 야, 신하들아, 나 이번에 여런 토지 제도를 하고 찌뻑. 니들 생각은 어떻니? 그러면 신하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요. 꽂혀있는 막 책을 꺼내서 막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죠. 전하, 몇백 년 전에 이런 토지 제도인데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런 내용을 추가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왕에게 조언을 했던 거. 이게 바로 집현전입니다. 세종대왕은 신하와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경연제도라는 걸 이때 만듭니다. 경연은 우리 노래 경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결을 하는 건데 무작정 순위를 매기는 이런 대결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유학경전 100페이지를 열심히 공부를 했어. 토론도 했어.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유학경전 10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발표도 해보자. 이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자, 우리 약속했던 대로 이제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까? 오늘은 우리가 유학경전 105페이지에 있는 함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함수 fx는 빅토리아. fx는 빅토리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전하, 아닙니다. fx는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왕보다 더 많이 알면 왕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왕이 더 잘하면 신하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경연제도입니다. 이렇게 왕과 신하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육조 직계제로 갔더라면 이 세종은 의정부 삼영감탱이와 의견을 주고받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세종 문제가 나올 때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고 집현전 경연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어떤 정치를 펼쳤냐.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었다. 왕권과 신권이 조화가 되었다라는 말을 세종대왕 정치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정치를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집현전에서 수많은 책들을 편찬해납니다. 일단 훈민정음은 모르면 간첩인 거고요. 훈민정음이 집현전에서 나오는 거고 책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제가 판단 안 하고 나중에 문화사 때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지금은 여기 정치에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어떤 책들이 있었냐. 조선은 성리학사회. 근데 사람들이 성리학을 잘 모릅니다.
난 니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백성들아. 삼강 오륜에 맞춰서 네 행실 똑바로 해. 그걸 그림책으로 그렸던 삼강행실도. 향촌사회 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집대성했던 향약집성방. 그리고 한양을 기준으로 하늘의 7개 별자리를 계산해서 달력을 만드는 칠정산. 그리고 하나가 더 뭐가 있었냐면요. 농사를 직접 짓는 베테랑 농부들로부터 노하우를 취합했던 농사직설. 이런 책들이 편찬됐던 게 바로 집현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 하나가 있죠. 최근은 좀 아니지만 작년이었죠. 작년에 영화로도 개봉했었던 장영실. 장영실이 집현전에서 수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잖아요. 혼천이, 그 다음 뭐 자경루, 앙부일구, 맞죠? 물시계시계 이런 것들. 이런 과학기구. 나중에 문화사대 또 잡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책이랑 여기 과학기구가 제시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같은 과학기구를 제작했던 시기에 제위했던 왕의 업적으로 찾으면 정답이죠. 또는 책 던져놓고 책 이름을 줘요. 다음과 같은 책을 편찬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제가 언급했던 책들은 단독 책 문제로도 시험에 나와요. 책 설명 주고 다음 책은 책 이름을 찾아야 돼요. 요거는 문화사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왜구가 자꾸 깔짝깔짝 쳐들어오니까 쓰시마섬, 지금으로 치면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이종무 장군을 통해서 쓰시마섬을 토벌했고요. 그리고 여진족이 또 깔짝깔짝 약탈하러 오니까 사군육진, 김종서 장군을 통해서 사군육진을 개척하게 됐다라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도 뒤에 가서 따로 또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지도도 띄워놓고요. 그리고 나서 뭐 세계양구, 삼포계양인이 개해약주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은 세종대왕의 여기 정치 부분에만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면 PPT로 들어갑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 집현전, 경련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 실시, 그리고 사군육진 대마도 정벌인데 나중에 사군육진은 지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에 사군육진 지도를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영토를 개척하였던 왕의 업적했을 때 여기 찾아야 됩니다. 세종대왕의 업적.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말 개 같은 글자. 여기 아니에요. 개미년에 만든 글자라는 개빈자. 그리고 세종대왕은 똘똘하잖아요. 갑입니다용, 갑입니다용. 최고의 글자 갑인자를 만들었다라는 거. 나중에 또 문화사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앙부일구, 자경루, 추국이, 혼천이, 영실이 아저씨 작품. 여기 있는 책들. 이런 것들 세종대왕 때 쓰던 일이고 이거도 나중에 이건 심하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데 나중에 뒤에가 또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업적 일단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앞에 했던 것처럼 육조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가와 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세종대왕 때 시행하였다. 정답.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걸 보여주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로 가볼게요. 다시 판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문종이 왕에 올라요. 그런데 아파서 일찍 아야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문종의 아들 세종의 손자죠. 바로 이름 그대로 단명을 해버린 단종이 왕에 오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단종은 불쌍하기로는 조선시대 왕들 중에 빅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왕에 쫓겨나서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오를 때부터 사실은 불쌍합니다. 왜? 본인이 왕에 올랐다는 거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할아버지는 당연히 벌써 이미 그 전에 없는 거고요. 할머니도 본인이 왕에 오를 때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아잖아요. 고아. 천의 고아입니다. 가족들이 지금 자극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본인이 왕에 오를 때 12살 나이에 왕에 올라. 12살에. 12살에 뭘 알겠어요. 초딩입니다. 초딩. 그러니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이자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카. 이 수양대군이 어떻게 됩니까? 단종을 몰아내고 계유정난이죠. 계유정난을 통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틀어쥐고 왕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수양대군 세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뭘 주목을 해야 돼요? 세조는 정상적으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억지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억지로 왕위에 올랐잖아요. 원래 왕이 될 게 아닌데. 그러면 뭐에 난리 부르스를 춘다? 왕권 강화에 더욱더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조 때 또 왕권 강화 정책이 나옵니다. 먼저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집현전을 어떻게 할까요? 문 닫아버려요. 왜? 내가 토지제도 하라면 해야지. 어디서 신하들 주제에 내 정책에 토를 다는데?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경련제도 어떻게 할까요? 이거도 폐지합니다. 왜? fx가 빅토리아면 빅토리아지. 어디 ax 플러스 b 날 가리키는데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세조는 본인의 힘을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할까요? 다시 의정부 서사제 대신에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모든 걸 보고받는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조 때 이래요. 그리고 세조가 했던 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국대전이라는 조선 최고의 법전을 편찬하기 시작, 스타트하는 거예요. 완성을 보지는 못합니다. 시작을 했던 건 세조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삼국시대 때 많이 배웠잖아요. 이 법이라는 거는 왕권 강화와 관련 있잖아요. 이 법 안에는 왕이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어겼을 때 완벽하게 법전에 따라서 벌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왕권 강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전 편찬 누구 때? 억지로 왕이 됐던 세조 때 편찬을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심화에서는 세조의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잘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전법을 시행했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만 주목을 해주세요. 정치사만. 왜? 여기는 다다음 강의 경제사 부분 때 제가 깊게 다뤄드릴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조의 내용은 다 잡아드렸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몇 개가 제시문으로 그리고 안 나온 것들이 제시문으로 안 걸린 것들이 정답으로 보시면 개유정난, 집현전, 경령 폐지, 육조 직계제 실시, 경국대전 편찬 시작, 직전법은 나중에 배울 거고 종치는 이거는 정답 선지나 오답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요. 이거는 자기를 따르는 친척 세력들을 땡겨와서 힘을 강화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종은 사실 여기 책이 또 많은데 이 책들은 나중에 문화사 부분 가서 다시 다룰 거예요. 여기도 뭐에 주목을 해달라? 일단 정치사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판소를 일단 가볼게요. 우리는 앞에서 억지로 왕에 올랐던 세조가 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에 오르냐? 세조의 첫째 아들이 아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에 올라요. 그가 바로 예종입니다. 그런데 이 예종이 14개월 만에 1년 조금 지나서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 오른 게 누구냐면 성종이 왕위에 올라요. 이 성종은 세조의 첫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세조 입장에서는 성종이 자기의 손자가 됩니다. 이 성종이 즉위를 하면서 여러 정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험에 나오겠죠. 이 성종은 어떤 생각을 또 할까요? 역사는 반복이라니까요. 세종대왕이 했던 생각을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신하를 뭐에 못 밟아서 안다르지? 똘똘한 신하와 함께 한다라면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성종은 뭘 하냐? 다시 예전에 더위의 할아버지 세종이 했었던 경련제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현전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간판 이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홍문관입니다. 널리 헝헝헝헝헝헝헝 학문을 널리 알린다라는 홍문관을 만들어요. 도서관 이름이 또 홍문관인 거예요. 간판이 홍문관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하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신하들아 내가 왔정. 이번엔 이런 경제제도를 할 거야. 신하들이 다 일어나요. 전하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정책을 할 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왕과 신하가 얘기를 주고받는 홍문관이 성종 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성성성성성성 성종 때 완성성성성성성성 뭐가 완성하냐? 앞에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경국대전이 이때 완성되면서 반포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성리학적 유교 질서가 확립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완성되고 반포되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신하들이 벌을 받을 때 무슨 내용에 맞춰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조선은 성리학 사회, 이 법전 자체가 왕이 하고 싶은 내용은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인 틀 자체가 성리학의 틀대로 만들어진 법전이잖아요. 어겼을 때 성리학에 맞춰서 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리학적 통치 질서가 확립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종 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관수강급제라는 토지 제도를 시행을 해요. 요거도 지금은 일단 건너뛰세요. 왜? 다다음 강의 때 경제사 부분할 때 앞에 봤던 과전법, 직전법 이거 한꺼번에 잡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왕의 업적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여기 정치사 부분에만 주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송정은 완성했다니까요. 앞에 있던 세조가 왕권을 다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하들과 함께 할 생각도 하는 거고.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왕의 권력을 싹 다 잡아놨기 때문에 아들은 편하게 정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종 때 와서 조선의 거의 대부분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요.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경국대전이고요. 그리고 책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자면 여러분들은 심하니까요. 악학개범이라는 것도 성종 때 등장했다라는 거. 책을 편찬했어요. 요거는 궁중의식을 치를 때 노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깽깽깽깽 징징징징징 이런 음악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 게 바로 악학개범이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성종의 업적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고 판서가 여기 판서죠. PPT로 한번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은 정답에 홍문관 설치, 그 다음에 경련 다시 부활, 경국대전 성성 완성했고 관수강급제도 중요한데 다음에 잡을 거고요.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도 성종 때고 문화사 때 가시게 다 할 겁니다. 문화사 때. 악학개범은 그냥 지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동국여지성남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문화사 때 가서. 동문선이라는 역대 좋은 작품들 모은 책들. 그 다음 해동제국기라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쓴 책이 있어요. 신숙주가. 이런 책들은 다 성종 때 있었던 일이구나. 심화에서는 이게 어느 왕 땐지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종 때 이렇게 넣긴 한 거예요. 나중에 문화사 가서 또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조선의 중앙 통치 조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도 있는 표입니다. 보시게 되면 좀 크게 띄웠는데 이게 잘 흐리다고 하니까 옆으로 가서 판서를 일단 먼저 잡아볼게요. 여기는 정치기구가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이미 배웠잖아요. 뭐였어요? 우리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영감탱의 삼정승이 여기 들어가서 뭘 합니까? 국가 정책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관들이 들어가서. 의정부는 조선 최고의 기구이자 국가 정치를 총괄하는 기구예요. 삼정승이 들어가고 국정을 총괄한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기구는 의정부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의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면은 그 밑에 6개 부서인 6조가 있습니다. 이 6조에다가 넘겨주면 여기서 알아서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존이, 홍조, 호존이, 예존이 여러 부서가 있는데 국방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6조 중에 병조가 있어요. 병사를 담당하는 부서. 거기다 주면 거기서 움직이겠죠. 궁궐을 재건축한대요. 그러면 6조 중에 공조라는 곳이 있어요. 공사를 담당하는 곳. 도로를 깔거나 이런 거 할 때 거기다 주면 거기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의정부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면 또 나오는 부서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정원과 의금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가 또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부서는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부서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정치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정원이 뭐냐? 받들 승, 정치를 받드는 간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서를 승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고려시대 때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승선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 승정원은 고려시대 때 승선과 똑같은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출납, 나갈 출, 들일 납. 왕의 명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기구가 승정원인 거예요. 왕이 이번에 이런 정치를 해. 그러면 왕이 그거를 신하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누가 왕의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승정원입니다.
왕을 위해서만 움직이잖아요. 왕권 강화 기구예요. 그리고 의금부입니다. 이 의금부는 only one, 오로지 왕만이 움직일 수 있는 왕에게 직속되어 있는 사법기구예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의금부라는 단어는 좀 왠지 모르게 많이 친숙해요. 왜? 사극에 항상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퓨전 사극이든 정통 사극이든 두 개 다 할 거 없이 주인공은 항상 일단 의금부로 한번 끌려가야 돼요. 왜? 주인공은 시련을 먹고 자랍니다. 시련을 먹으려면 의금부에서 한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누군가 뭐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항상 드라마나 사극에서 주인공 끌고 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장 저놈을 의금부로 압송해라.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끌려갑니다. 그리고 화면이 싹 바뀌죠. 바뀌면 이렇게 죄인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금부로 끌려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이놈! 너!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냐?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당장 저놈의 주리를 털어라. 항상 사극에서 그거 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왕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법기구라니까요.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쪼잔하게 안 움직입니다. 왕이 은동진이 국가세금 100만 원 삥땅 쳤다고 왕이 이거 발동시키겠어요? 얘들 활동시키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움직일 정도면 어떤 일이겠어요? 대빵대빵 큰 사건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사극을 잘 떠올려 보세요. 항상 의금부에 끌려왔던 주인공들이 항상 당하는 멘트가 있어요. 무슨 멘트? 너 은동진은 듣거라 할 때 앞에 붙이는 멘트가 있잖아요. 뭐? 너 은동진, 너 역적죄인은 듣거라. 대역죄인은 듣거라. 항상 앞에 그 멘트가 들어가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겠어요? 역모입니다. 역모, 반란. 그걸 했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게 의금부예요. 그래서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 강화 기구다라는 거. 그런데 조선시대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정치기구는 여기입니다. 바로 삼사라고 부르는 정치기구예요.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때 삼사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고려시대 때 삼사는 뭡니까? 고려시대 때 삼사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금을 받아서 계산을 하는 회계기구예요. 세금 계산기구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이 삼사는 세 개의 정치기구를 합쳐서 삼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언론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기구에는 뭐가 있냐? 바로 사간원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감히 왕에게 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이거와 똑같은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낭패가 있나? 낭사라는 부서 기억나세요?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깎쳐 낭패를 안겼던.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이 봄입니다. 봄. 날씨도 엄청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친한 학생 여러분들, 우리 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정신을 펌프 올리기 위해서 오늘 학교를 등교할 때 패딩을 입고 등교를 하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 중에 사간원이나 낭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장아 정신 차려라. 덥다. 패딩? 너나 입어라. 입으면 땀띠 난다. 너나 입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때리면 그 자리에서 깠던 거. 그게 바로 조선시대 때는 사간원, 고려시대 때는 낭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간원 안에서 가장 높은 직책 이름이 누구냐면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이 있대요. 사간원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왕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서가 있었느냐? 바로 사헌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들의 비리와 부정을 잡아내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이와 같은 부서가 기억나세요? 어사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맹어사 출도요. 동진이가 국가세금 한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몰래 삥땅 쳤대요. 그러면 의금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헌법에 의거해서 은동진의 비리를 잡아다가 왕에게 일러바칩니다. 그리고 은동진이가 글을 읽었겠지만 불법 야동을 보고 있어요. 은동진이가 불법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풍속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잡아다가 또 일러바치는 거예요.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내고 풍속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게 사헌부, 고려시대는 어사대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헌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사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개 더 빠졌잖아요. 하나가 더. 바로 성종 때 만들었던 널리 홍홍홍홍홍홍홍홍 학문을 널리 알린다라는 홍문관이 포함을 해서 삼산 거예요. 홍문관이랑 이 세 개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뭐예요?
감히 왕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왕의 정책을 비판하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3, 4의 역할이 뭐예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을 어떻게 했다? 견제했던 게 바로 이 3, 3이다. 그래서 이 관직을 청요직이라고도 불러요. 풀청. 그리고 이들은 직책은 낮아요. 그렇지만 왕을 까기도 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잡기도 하잖아요. 높은 영의정, 좌의정이 멀리서 얘들이 왔다.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야지 나중에 이변이 없는 한 영의정, 좌의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문관에서는 제일 높은 직책 이름이 누구냐면 대제학입니다.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심화에서는 대사관이 있대요. 사관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사원이 있대요.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거. 사원부를 찾아야 돼요. 대제학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홍문관에서는 경련을 주관하는 게 이 홍문관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홍문관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여기 낭사와 어사대를 우리 고려시대 때는 이 두 개의 기구를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 다 왕에게 감히 크게 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린 대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사헌부와 사관원 또 조선시대 이 두 개의 부서가 예전에 이거 두 개와 똑같잖아요. 역할이. 이거도 똑같이 사관원 사헌부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대간이라고 부릅니다. 대간이 했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왕이 고위 관리를 임명할 때 들어가서 비판하고 비리하고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관리들의 비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하면 봉박. 그대로 봉인해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왕이 바보 같은 명령을 하면 그 자리에서 까기도 하죠. 간쟁, 투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간의 역할이고 사관원 사헌부가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설명 쭉 주고 3, 4 설명 다 줬을 때 요거 이름 다 주고 다음 정치기구의 역할. 언론기관, 언론 역할을 하였다. 또는 왕권과 왕가, 신하의 권력을 신하들을 견제하였다. 찾으면 정답이겠죠. 또는 요거 두 개가 나왔을 때 대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 서경권, 봉박권, 간쟁권을 가지고 있었다. 요거 두 개로만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요거 두 개만 묶어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다라는 거. 그러면 중앙정치기구는 시험에 나오는 건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PPT로 가시면은 춘추관은 역사책을 만드는 기구고요. 성균관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고등교육기관. 한성부는 지금으로 치면 경찰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를? 수도를 지키는. 그러면서 이제 지방 통치 조직으로 갈게요. 여기 지금 PPT가 많이 화질이 꾸져요. 저의 탓이 아닙니다. 애들 빔이 꾸진 거예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가 고려시대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지도를 통째로 주고 다음과 같은 지도와 같은 나라의 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제가 방금 이제 써드린 거를 찾으면 정답이에요. 요거는 요거 표를 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 내용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판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옆으로 가시게 되면 고려와 다르게 조선은요. 전국을 8도로 나눠요. 우리 기억나세요? 고려는 5도 양계였잖아요. 이원적 행정체제.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8도입니다. 그리고 5도 양계 기억나세요? 5도의 고려는 안찰사를, 양계는 병마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8도에는 누굴 보내냐? 백성들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관찰하는 관찰사를 보냈습니다. 8도에는요. 8개 지역에. 그리고 8도 밑에 행정구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도가 있으면 경상남도가 있으면 그 안에 무슨 구가 있고 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8도 밑에 뭐가 있냐?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 8도 밑에 부목군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강남부, 서초목, 강남군, 강남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목군현. 이 부목군현에는 누굴 보내냐? 바로 수령이라는 인물을 보냅니다. 이 수령이 누구냐? 제가 딱 이 모자를 쓰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요. 또 사랑하는 사촌 동생으로부터 강탈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사또예요. 사또.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보는 우리 사또입니다. 우리 사또. 제가 좋아하는 사또밥. 이 사또가 바로 수령입니다. 수령. 그러면 이 수령은 부목군현에 파견을 하는데요. 관찰사가 뭘 할까요? 각 8도 안에 있는 부목군현의 수령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령들이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수령과 관찰사의 힘이 또 엄청 큽니다.
감시를 해줘야 돼요. 왜 크냐? 수령의 힘을 보여주는 거는 옛날 소설 하나 보면 돼요. 바로 그 심청전이 아니고 충량전. 맨날 헷갈려요. 충량전에 보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변사또가 춘향아 술 한잔 따라봐라. 실싸움이다. 전연을 하옥해라. 전연의 주리를 털어라. 지금 변사또가 술 안 따라줬다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거둡니다.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또가 있는 곳에 보면은 포졸들이 있잖아요. 이 수령은 심지어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군사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입니다. 우리 이거 다 안 가지게 하려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권 분립을 하는 거잖아요. 다 가진 게 수령이에요. 사또입니다. 그러면 관찰사는 사또가 가진 이 권한은 당연하거니와 수령을 감시하잖아요. 여기 하나 더해서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관찰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와 또 차이가 뭐냐면 부목군현, 모든 군가현의 모든 지역의 조선은 사또를 다 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고려시대 기억나요? 고려시대는 지방간을 보낸 것보다 보내지 않은 곳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은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파견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았다. 고려는 정답이지만 조선은 오답이다라는 거. 그리고 수령이 모든 지역에 파견을 하니까 기억나세요? 고려시대 때는 수령이 없는 지역에는 누가 그 역할을 대신했어요? 향촌사회 이장이라는 향리가 그 역할을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선은 향리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모든 지역에 수령이 다 가버리니까. 향리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고 조선시대 때부터 어떻게 바뀌냐? 사극에 보면 예의, 사또, 아방, 이전, 아전 이런 형태로 격화됐다라는 거 지위가. 그리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 기억나세요? 향부곡소. 이 향부곡소가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조선시대에 와서 아예 폐지를 해버립니다. 강남향을 강남부로, 서초부곡을 서초목으로 이렇게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 그러면 조선시대 내용은 다 잡아드린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 안찰사가 아니라 고려는 안찰사지만 여기는 관찰사. 그리고 모든 부목군현이 있었고 부목군현 모든 곳에 군현의 수령을 파견. 향리의 힘이 약화, 향부곡소 폐지. 요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선의 왕은요. 관찰사를 통해서 지방의 소식을 다 접수하고 수령을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 더 루트를 또 만들어요. 정보를 듣는 루트를. 그게 뭐냐면 경제소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소는 뭐냐면 서울경, 서울에 있을 제, 서울에 있는 사무소예요. 절 불렀어요, 왕이. 동진아, 예이 전하. 동진아, 너 고향이 어디라 그랬지? 저 고향 대구인데요. 대구? 그래? 네가 오늘부터 대구의 경제소를 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 출신의 영의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산 경제소를 맡는 거예요. 울산 경제소도 있고 광주 경제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소를 만들어서 뭘 하냐? 지방으로 또 가봐야 됩니다. 지방에 가게 되면 유향소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유향소는 있을 이유, 향촌 사회에 있는 사무소입니다. 요거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각 지역 동네마다 오리지널 그 지역 동네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이 만든 동아리, 그 양반들이 만든 향촌 자치기구예요. 스스로자, 자기 스스로 만든 정치기구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은동진을 통해서 대구 경제소 동진이한테 여기 유향소의 소식을 접해갖고 자기한테 보고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관찰사가요. 저의 고향인 대구를 간 거예요. 대구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또가 희대의 슈퍼 쓰레기래요. 전하, 새로운 대구의 수령 사또, 희대의 쓰레기입니다. 얘는 사또를 시키면 안 됩니다, 전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하냐? 저를 또 불러요. 동진아, 예, 전하. 동진아, 너 고향 대구지? 예. 대구 이번에 새로 사또가 갔는데 관찰사가 보고하는 거 보니까 희대의 쓰레기래. 맞는지 확인 좀 해봐. 예. 그러면 제가 서울 한양에 있는 대구 경제소로 가서 업무를 보는 거겠죠. 지금은 전화겠지만 옛날엔 편지를 쓰겠죠. 제가 대구 출신인데 이렇게 관직에 있고 경제소에 들어가 있다? 고위직이 있다? 그럼 100%예요. 그 동네에서 원래 잘 나가는 양반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양반들 다 내 친구입니다. 전화하겠죠. 이땐 편지겠지만. 야, 영호야. 동진아.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바쁘지? 영호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호야.
이번에 새로 사또 갔다며. 맞아. 걔 슈퍼 희대의 쓰레기라며. 맞아. 쓰레기 맞아? 맞아. 전하, 제가 물어봤더니 쓰레기가 맞답니다, 전하. 그러면 어떻게? 수령 잘리고 모가지 댕강. 요렇게 이원체제로 왕은 보고를 받는 거예요. 고려 시대보다 왕의 지방 컨트롤이 더욱더 세진 거죠.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더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유양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직책을 또 주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자수 또는 별감이라는 직책의 향촌 유양소에 있는 직책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어렵게 나오면 자수와 별감. 황촌사회 자치기구였대요. 유양소 또 찾으면 정답입니다. 오답으로 뭐 의정부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원체제로 돌아갔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요. 숑숑숑숑숑숑. PPT로 가시면 지방 통치 조직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자, 여기를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자라면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팔도에는 관찰사, 부목군년에는 수령을 보냈고 모든 군년에 다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향부곡소가 폐지됐고요. 조선시대 와서. 그리고 향리의 권한이 약화됐습니다. 경제소가 있고 유양소가 있어요. 그러면 유양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양반들이 만든 자기 동네 자치기구잖아요. 여론을 모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여론을 모으기도 합니다. 여론을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령이 만약에 일을 정말 잘하면 도와주겠죠. 지원을 또 해줘요. 그렇지만 쓰레기다. 그러면 비리를 감찰하고 규찰하는 역할도 하는 게 유양소입니다. 그리고 수령을 또 잘하면 아까처럼 서포트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거, 보좌를 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규찰하고 여론 수령하고 뭐 백성 교화를 했다라는 거고.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군사제도인데요. 군사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오위라는 거. 이것도 막 시험 문제 정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일단 중앙을 지키는 군사체제가 오위였다가 이게 나중에 오군령으로 확대 개편이 돼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은 교육기관이 단독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일단 고려와 다르게 조선은 과거제도를 보시게 되면 차이점이 묵과가 생겼어요. 그리고 승과가 빠졌습니다. 고려와 차이점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잡스러운 과거인 잡과가 있었고요. 기술관 뽑는 거. 통역관, 그 다음에 의사, 의관 전부 다 잡과로 뽑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교육제도를 다시 볼게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교육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교가 시험에 나오고요. 성균관이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그러면 조선시대 학교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학생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죠. 그 초등학교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서당입니다. 콧물 질질질 흘리면서 훈장님 들어가서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를 황 이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고요. 각 동네에서 알아서 만든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사립학교예요, 서당은. 그러다가 이 서당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중학교로 입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학교부터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중학교부터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만드는 지금으로 치면 공립학교죠. 공립학교인 거예요. 서울에는 사부학당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서울 중심으로 동서남북, 서울 안에 동서남북에 4개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사부학당입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고려시대와 이름이 똑같아요. 향촌사회학교라는 향교를 만듭니다. 이것도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이게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먼저 국가에서 만든 공립교육기관이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고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우리 팔도 밑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됐어요? 부목군현. 이 부목군현 지역에 각각 하나씩 설치를 합니다. 향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학을 교육을 하는 건데 성리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만든 거니까. 이때 파견했던 선생님이 이름이 뭐냐? 직책이 뭐냐? 지금이랑 비슷해요. 우리 교수님 얘기하잖아요. 교수를 각 지방의 향교로 파견을 해요. 그리고 가르친다 그래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아, 향교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 향교 그냥 찾아도 정답이 되겠죠. 이거 다 주고 향교 찾아도 정답입니다. 그리고 향교의 기능이 뭐냐? 공자와 같은 이런 분들을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도 지내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교육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하는 기간도 건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기간을 명륜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사를 지내는 곳을 대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또 있었던 게 바로 향교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하는지 이제 봐야죠. 중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중학교 향교와 사부학당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게 작은 과거 시험이라 그래서 속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속가는 뭐 생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과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합격을 하게 되면 직책을 얻어요. 생진가니까 합격을 하게 되면 생원이나 진사라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합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 만든 공립기관 중에 최고의 고등교육기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입학하고 싶다. 고등학교 성균관에 입학하면 돼요. 근데 난 이제는 학교는 너무 질린다. 그냥 혼자 공부할래요. 혼자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누구든 어쨌든 최종 단계가 뭘까요? 수능을 쳐줘야 되죠. 수능. 그게 바로 대과입니다. 대과. 마지막 큰 시험 대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과를 쳐서 무려 3번의 시험을 칩니다. 초시, 복시, 전시. 그리고 마지막에 딱 33명을 뽑아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야 전쟁처럼 시험을 치는데 왕 앞에서 시험을 쳐요. 그리고 왕이 직접 등수를 매깁니다. 이때 1등을 한 게 장원급제예요. 장원급제는 여러분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거랑 똑같습니다. 경쟁률을 봤을 때. 전국에서 33명 뽑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러한 건데 그러면 대과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최고 시험인 대과를 치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가에 합격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걸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균관 유생은 칠 수가 있는 거고 또 생원 진사, 속가에 합격한 사람 또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대과다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딸랑 33명만 뽑게 되는 겁니다. 여기 봐드렸고요.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냐? 향교 설명 다 주고 향교 찾아야 돼요. 또는 성균관 설명 다 줍니다. 조선 최고의 공립교육기관이다.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안에 대성전과 명륜강이 똑같이 들어가 있겠죠. 성균관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관리 등용이에요. 여기는 음서가 있습니다. 음서는 우리 고려시대도 있었잖아요. 고려시대 때와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음서가 많이 폭이 줄어든 거예요. 고려시대는 음서로 관직에 나가야지 아빠백을 등에 업고 고위직으로 갑니다. 범위도 컸죠. 5품 이상이라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2품이에요. 이거로 관직에 나갔다. 오히려 욕먹습니다. 진짜 아빠백으로 들어왔네? 실력도 없는 주제. 오히려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청거와 취재.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청거는 당연히 추천이고요. 취재는 정말 간단한 직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같이 휘황찬란한 거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재랑 청거가 조선시대 때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피제가 뭐냐면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피하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 은동진 사또가 파워가 얼마나 센지 봤잖아요. 3가지 권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대구예요. 과거 시험 합격하고 사또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절대 대구로는 발령 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 제 홈그라운드가 대구잖아요. 대구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사또같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제 고향에 가게 되면 부정부패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미연에 맞고자 아직 파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예 생판 가본 적도 없는 광주, 대전 이런 데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길 보낼 때도 만약에 저희의 친척이 있다. 안 보내요. 왜? 또 짜고 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상피제입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그래도 또 오랫동안 머무면은 썩어 문드러질 수가 있잖아요. 지방 사또 같은 경우는 임기가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옮깁니다. 그리고 앞에 봤던 더 힘이 셌던 관찰사는 임기가 1년이에요. 그리고요, 서경제도 이거 했던 거죠. 사헌부, 사간원이 가지고 있던 권한이잖아요. 왕이 높은 관직에 있는 애를 임명하고자 할 때 이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 이들은 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둘은 어떤 거? 봉박, 서경, 간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간이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